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코레일 NC에서 능력별 기출문제 해설을 위한 바로 OT입니다. 오리엔테이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30강 이상으로 진행되는 이 능력별 기출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미리 여러분이 그 내용이라든지 하는 방식을 알고 대처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시간은 OT라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훑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이번 시간에 다루는 내용, 그리고 앞으로 다룰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이제 능력별, 여기 능력별 바로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우리가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능력이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코레일에서 NC에서는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세 가지 능력을 보죠. 그것을 바로 이제 기출문제를 여태까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회 실시됐던 시험을 모두 이렇게 바로 각각 능력별로, 능력 중에서도 각각의 어떤 파트가 있죠. 단원이 있습니다. 그 단원별로 유사한 문제끼리 모아서 여러분과 풀이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출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생 이런 얘기를 해요. 기출문제 또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죠? 물론 이제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옵니다. 물론 비슷한 문제는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어떤 예상 문제라든지 모의 문제를 본다면 그것은 나올 가능성은 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이제 모의고사 문제랑 예상 문제를 보더라도 실제로 코레일에서 나와줬던 그런 문제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어긋나는 바로 벗어나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것은 바로 어떤 이걸 정보를 어떤 얻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연습한 문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와 연습을 못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공부하는 대상은 여기 보다시피 NC에서 강의를 학습하는 수험생으로서 1년 이내 철도공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모두를 해당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과 보는 이 강의 이제 3단계죠. 3단계. 3단계 이전에 알다시피 1단계와 2단계가 있어요. 1단계, 1단계는 이제 직능력 기초로 해서 꼭 NCS가 아니고, 그리고 꼭 철도공사가 아니라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아니라 중학교 때 봤던 여러 가지 응용 수리 내용 이런 거,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보지 않았던 추리 있죠, 추리. 예, 언어력, 논리력 같은 거, 그걸 연습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철도공사 NCS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과정에서 거기서도 물론 이 코레일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다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부터 배우는 이 내용의 한 10% 정도는 바로 여기서 철도공사 NC에서 기본 강의에서 다룬 겁니다. 자, 나머지 내용,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고 다양한 내용을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이제 매 강의마다 바로 이제 하루에 한 30여 분씩 이제 강의가 들어갈 텐데, 그 자료는 똑같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킴 NCS라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예습해 주세요. 그리고 예습을 반드시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론 이제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푸는 방법을 보고 혼자 이제 풀어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방식, 그거를 바로 유지하면서 공부를 해주세요. 자, 지금 이제 이 강의는 약 30분 강의를 약 30강 플러스 알파 할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로 매주 3강씩 업로드 할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그런 어떤 내용 갖고 하냐. 자, 내용으로는 여기서 이제 NCS 바로 능력별 기출문제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도 어떤 문제 할 건가, 그걸 여러분과 이제 볼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제가 입수할 수 있고, 그리고 입수된 철도공사 NCS, NCS가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이죠. 그 기출 문제는 다음과 같이 18년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돼 있어요. 물론 이제 27년 문제도 일부 있는데 그건 제가 필요한 것만 이용할 테고, 여러분과 정식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18년부터 22년인데, 여기 3단계는 여기서 능력별이었죠. 능력별인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요 문제를 여러분과 능력별로 배열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문제가 50문제가 출제했어. 50문제.
50문제가 출제했던 시절은 전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NCS만 50문제를 봤습니다. 근데 2020년부터 이제 NCS랑 전공 문제를 보죠. 각각 25문제씩. 그래서 이제부터는 25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1년에 이렇게 이제 전반기랑 하반기 두 2회를 보고 오전 오후로 보기 때문에 전체 기출문제는 1년에 4회가 나오게 돼서 이제 4회. 전반기, 하반기 그리고 오전 오후로 4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전 이제 100문제씩 200문제 나오는데 이제부터 이제 50문제씩 100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0년까지는 이거를 우리가 바로 능력별로 풀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2021년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것은 각각 하나씩 연도별로 풀이를 할 겁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풀이를 할 겁니다. 아마 25강의 하는데 25문제 하는데 한 30분 강좌가 하기 나름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 4개 내지 5개 정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이따 보면 알겠지만 바로 이제 문제만 풀어보는 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문제를 반드시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유사한 문제 말고도 이제 똑같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좀 발전된 문제들 볼 거고, 그런 내용을 좀 이따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계에 되면 이제 이 내용을 하겠다는 거죠. 최신 기출 문제를 풀이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 이제 2022년도 요때까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2023년이잖아요. 2024년 5월 달에도 본시험이 있죠. 본시험이 2개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은 이제 제가 이제 입수되는 대로 이제 여러분과 알려드릴 텐데, 이 내용이 현재 나와 있는 이제 출판사 중에서 기출 문제가 그다지 잘 나와 있는 기출 문제를 못 봤고, 가장 잘 나온 것이 저랑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어떤 이 지루 시작된 출판사 있죠. 지루 시작된 출판사, 이 책이 그나마 기출 문제가 제일 잘 나와 있는 거고, 저도 이 문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는 사실 이것은 저작권이 없어요. 하지만 이 편집된 상태의 기출 문제, 편집권이라든지 또는 풀이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변형된 내용만 이용하고 편집과 풀이는 전혀 그지 제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판사랑 저는 어느 어떤 이익 관계도 없고, 그냥 제가 가장 그나마 기출 문제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지루 시작된 출판사다 해서 여러분이 한번 교재를 철도공사 교재를 하나 준비한다면 요 출판사 교재가 제일 나을 겁니다. 플러스 다른 교재를 준비하더라도 요 출판사 교재는 반드시 준비하고, 그러면 요 강의를 듣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2023년이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교재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시험을 볼 때 2023년 전반기 시험이 있겠죠. 그때 구입하세요. 지금 구입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봉투 모의고사라는 걸 보는데, 봉투 모의고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실제로 유사한 문제보다는 어떤 핀트가 엇나가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있죠. 2023년 봤던 전반기 모의고사, 전반기 실제 시험, 이거를 나중에 하반기 본다. 그러면 바로 고전 문제는 제가 풀어주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입수해서 그리고 요 교재를 구입해서 이걸 모의고사 삼아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괜히 다른 모의고사 풀어보면 내용도 안 맞고 그리고 난이도도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섣불리 너무나 쉽다, 너무나 어렵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바로 시험은 바로 고조 직전에 출제했던 문제는 반드시 그 전에 풀어보지 말고 여러분이 모의고사, 최종 봉투 모의고사를 활용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3단계 코리엘 NCS 능력별 기출문제에서 수리 능력부터 볼 겁니다. 수리 능력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3단계 이제 코리엘 능력별 수업, 지금 OT를 하고 있는 거죠. 수업 방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않지만 제가 이거를 어떤 단원별로 문제 유형별로 나눠봤는데, 제 1강은 이제 속력, 거리, 시간에 관한 것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여기 한 10문제가 넘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시험 하루에 이제 5문제 이상. 이게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유사한 문제를 한두 문제 더 보기 때문에 실제로 출제 문제를 5문제 본다는 것은 한 10문제가량 문제를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일에 관련된 문제, 평균 분수에 관련된 문제, 아마 여러분이 보더라도 나중에 제가 이걸 어떻게 분류하는지도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가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인지, 그리고 비율 또는 분수에 관한 문제, 그리고 증가율과 이윤율에 관한 문제, 이렇게 이제 6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모으는 이제 기타 방정식과 부등식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아까 1강부터 6강에 해당되지 않는 방정식 부등식 문제 있겠죠. 그런 문제를 이제 제7강. 그리고 시간과 시계에 관한 문제랑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에 관한 문제. 요 문제 뭐 두세 문제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한 강. 그리고 또 경우의 수와 확률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도 꽤 나왔거든요. 이거를 바로 한 강. 그 다음에 업무에 관련된 문제. 사실 업무에 관련된 문제는 더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한 강을 더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료해석. 이 자료해석도 내용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한 강이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봐가면서. 자, 이런 식으로 한 13강 정도 바로 일단 여러분과는 수리 능력을 할 거예요. 수리 능력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언어 소통 능력은 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업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능력별 기출문제 해설에 대한 수업 방식. 저는 그냥 기출문제를 그냥 해설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작되는 모든 문제를 일단 실제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 실제 문제에서 어떤 넘버를 제가 정할 거예요. 맨 앞에 있는 건 3단계. 지금 3단계죠. 3단계고 01은 1강. 지금 이제 1강부터 아까 13강 됐잖아요. 13강 더 될 텐데 그 13강 또는 14강까지 나갈 것이고, 그리고 01은 문제번호입니다. 1강의 문제번호. 그리고 요 0번은 원문제는 0으로 시작되고, 유사 문제는 1과 2를 붙여나갈 거거든요. 1과 2. 그리고 뒤에는 난이도. 자, 이것이 여러분이 느낀 난이도, 그리고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 난이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난이도가 어떤 난이도 문제고, 그리고 바로 이것은 이 내용이 어렵다면, 자, 2단계 1강, 요 참고강 있죠. 1단계 2단계에 거쳐갖고 강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먼저 참고강의 1단계 2단계에 대한 이 강의를 듣고 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지금 예의를 한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 출제된 문제는 이런 식의 양식을 갖고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먼저 저는 이 출제된 문제를 거의 다 한번 여기에 AI, 그지? 챗 GPT를 한번 돌려봤어요. 물론 모두 다 풀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풀이를 못한 문제도 많아요. 근데 간단 문제는 풀이를 하더라고. 그것도 여러분이 한번 흥미를 가지고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말대로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이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를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여러분이 풀이한 방법, 제가 풀이한 방법, 그 다음에 AI가 풀이한 방법, 그리고 실제로 기출문제 풀이집에서 풀이를 전혀 안 받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그지? 어떤 정상적인 풀이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정상적인 풀이를 했다가는 여러분이 시험 본 사람 알겠지만 시간적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 25문제를 30분 만에 풀 텐데, 보통 25문제 중에서 저는 여러분이 이것이 어떤 직종이 전문 직종이냐 또는 일반직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흔히 말해서 이제 기관사 면허증이죠. 그거를 보는 이제 어떤 직이냐 또는 그냥 사무직이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직종에 따라서 공부하는 걸 달리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25문제 중에서 어떤 전문직은 한 15문제, 그리고 사무직은 20문제 정도를 풀어줘야 돼. 그리고 그 이상 풀기는 시간적으로 안 돼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푼 것 중에선 거의 다 마친다는 가정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여기서 이 NCS는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어려운 것은 포기하는 그런 능력도 굉장한 능력이야. 이건 내가 안 되겠다. 또는 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다. 이 시간이 내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건지 안 걸릴 건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실력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문직이라면 이제 어떤 10문제 정도 포기하고 15문제를 본격적으로 푼다. 또는 사무직은 5문제를 포기하고 20문제를 푼다. 그런 식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상적인 풀이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이 풀이 방법 갖고 안 돼요. 보통 교재 풀이 방법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는 최선의 풀이 방식을 거의 다 한번 제시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가장 쉽게, 그러니까 이 방법은 교재도 나오지 않고 어떤 교재, 그리고 누구도 강의하기 어려운 그런 식의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선의 풀이를 한번 제시해 볼 겁니다. 빠르게 신속하게. 때로는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때려 맞추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이라도 이제 여러분과 최선의 풀이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볼 겁니다. 그런 시도를 해볼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해볼 겁니다. 앞으로 모든 문제를. 그리고 이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제 그것에 유사 문제를 출제해서 그걸 복습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보면 요 난이도가 이것이 작은 거 있죠. 하나 내지 두 개 있으면 이 유사 문제를 이거를
난이도를 3 내지 4 약간 어려운 거라고, 이게 너무 어려우면 이걸 처음에 풀기가 어렵거든요. 이해시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유제 문제를 하나 내지는 2개짜리 요걸 풀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의 문제를, 유제 문제를 풀고 이 문제를 접근해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가 몇 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어려운 문제는 사실 포기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우리는 여기서 풀이하는 과정부터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방금 지금 이제 기출문제 수업 방식을 실제 문제로 한번 적용을 해볼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것이 3, 이것이 지금 3단계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1강, 그리고 1번 문제고, 이게 원문제입니다. 보면 이제 A, B가 27km 떨어진 지점에서 서로를 향해서 이동했다. 두 사람이 이동한 속도가 다음과 같을 때 두 사람이 만나기까지 소요된 시간과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차를 구하라. 자, 이 정도면 너무 쉽기 때문에 A는 이제 4km 속력으로 걸어서 이동했고, B는 5km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다. 두 사람이 이동한 시간은 동일한 시간 동안 이동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다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27km인데 A는 여기서 출발했고, 그 다음에 B는 여기서 출발했을 거야. 자, 이게 우리가 이제 1단계 2강에 보면 이렇게 마주보고 오는 경우에 바로 어떤 상대 속력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그 난이도는 1에 해당되는 거로 쉽습니다. 지금 이것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잠시 예습을 해온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예습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혼자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그지? 여러분이 쉽게 풀어봤으라 보고, 실제로 이제 아까 보다시피 두 번째 AI, 그지? 챗 GPT는 어떻게 풀어있는가가 궁금하죠. 그래서 지금 그 전에 문제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페이지를 넘기면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서 강의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어떤 조그맣게 이제 캡처해 놨습니다.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쉽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과 이 챗 GPT가 풀이한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는 시속 4km 속력으로 이동했고, B는 5km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죠. 그리고 동일한 시간 동안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달렸기 때문에 두 사람의 상대 속력은 4km 플러스 5km 9km죠.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자, 그렇다면 27km 거리 27km를 상대 속력 9km 나누면 시간 3시간이죠. 그래서 여기서 간 소요된 시간 3시간이 답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A는 4km 3시간 갔기 때문에 그제 당연히 12km 이동했고, 그 다음에 B는 5km로 3시간 이동했기 때문에 15km 이동했죠. 그래서 이제 15km랑 12km의 차가 이제 3km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네 번째 3시간 3km. 그렇죠. AI 풀이 잘하죠. 보면서 이제 놀랄 정도로 제가 그대로 옮겨 놓은 거야.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것만 잘하지, 있다 보면 복잡한 거는 상당 오류가 나와. 나중에 한번 그걸 여러분과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제시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런 정도의 문제는 너무 쉽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음 최선의 방법은 뭘까? 이건 별로 고려할 것도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아까처럼 그렇게 AI가 풀는 방식으로 여러분도 풀었을 테고 그 정도 풀이는 되겠죠. 근데 우리는 좀 더 발전된 문제, 때로는 물어보는 양식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여기가 바로 27km인데 동일한 시간 동안에 속력이 이렇게 각각 속력이 4랑 5로 갔죠. 이거 우리가 비례배분이라는데, 그렇다면 각각 이것이 4랑 5로 갔기 때문에 이것이 4대 5로 이렇게 비례배분으로 거리를 갔을 거라는 얘기야. 나중에 보면 이런 것이 이용될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그렇다면 4대 5로 됐다면, 그렇다면 이 거리는 얼마냐? 27에 그지? 4대 5로 배분하는 거거든. 이게 비례배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27 곱하기 9분의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은 27 곱하기 9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이 거리는. 자, 물론 아까가 더 쉽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보면 더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차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 지우면은 3, 4, 3, 12가 되는 거고, 요거 지우면 3, 5, 3, 15. 그래서 15가 되는 거죠. 아까 풀이 방법과 똑같아요. 12와 15가 나옵니다. 그럼 요 차가 얼마죠? 요 차가 3km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것이 12km인데 속력이 4로 가기 때문에
12를 4로 나누면 이것이 3시간이죠. 3시간. 얘도 마찬가지야. 15를 5로 나누면 3이 되는 거죠. 요게 틀리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3시간과 3km인데 이렇게 비례 배분으로 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이게 어떻게 쉽냐면 만약 이 문제가 좀 달리 시간만 구하라 그렇다면 아까 그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동한 거리만 구하라 만약 나온다면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나온다면 그때 이동한 거리는 여기서 5와 4죠. 비례배분을 따지면 1이죠. 1.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9분의 4와 9분의 5의 차이가 되니까 이것이 9분의 1이 되는 거야. 9분의 1은 27의 9분의 1이기 때문에 3이죠. 요게 이동한 거리의 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의 차만 구한다면 이것이 아까 4대 5이기 때문에 요 차, 그것이 비례배분에 따라서 9분의 1이 차다. 그래서 3이 27을 9로 나누면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바로 2, 3초뿐이 안 걸리는 그런 식의 문제가 되겠죠. 만약 여기서 여러분이 이동한 거리의 차를 구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마 아까 이 방식대로 구했을 거야. 근데 실제로 그 방식대로 구하지 않고 이 방식으로 구한다면 시간은 훨씬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거로 제가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예제를 볼까요? 이렇게 유제를 본다면 여기 1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유제 문제입니다. 보세요. 자, AB가 16km 떨어진 점에서 각각 3과 5 거리로 이동했죠. 그때 이동한 거리 차를 구하랬죠.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이제 여름에 한번 푼다면 아까 AI가 푸는 방식으로 풀었겠죠. 근데 두 번째 아까 그 방식으로 풀면 좀 쉬운 방법을 풀면 결국 그죠. 이와 얘는 5와 3이기 때문에 결국 거리차는 8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왜? 이 8분의 3과 8분의 5의 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8분의 3과 8분의 5의 차이 때문에 8분의 2죠. 4분의 1이야. 그래서 16의 4분의 1은 4km죠. 이렇게 거의 암산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두 거리의 차는. 그러니까 어떤 비례 배분을 위하고 비례식을 위하면 훨씬 쉽게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4km 갖고지 우리가 이제 시간을 구한다면 또 시간을 또 아까처럼 구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비례식을 잘 활용하고 특히 이제 속도가 다른 속도로 일정한 시간으로 간다면 동일한 시간 동안 간다면 이동한 거리는 이건 제한 있죠. 동일한 시간 동안에 다른 속도로 간다면 이 속도가 이제 그지 이르는 거리의 비랑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다면 그 다음 볼까요? 그지? 그 다음 이겁니다. 이건 좀 더 어렵죠. 이것도 이제 똑같이 이제 우리 교재 1단계 2강을 보고 사실 이 문제는요. 1단계 2강 우리 교재에 있거든요. 그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기업에서 나와줬던 문제 중에 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한번 시간을 갖고 잠시 동영상이니까 멈추고 시간을 갖고 한번 풀어보세요. A가 500m를 걷는 동안에 B는 300m를 걷는다. A와 B가 3000m 떨어진 점을 마주보고 걸었더니 30분 만에 만났다. B가 2분 동안에 걸은 거리는 자 난이도가 2 또는 여러분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이보다 훨씬 큰 3일 수도 있어요. 자, 제가 그랬어요.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여러분이 시도해보고 어떤 방법을 시도했는지 그지 그리고 제가 풀이한 방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시 여러분이 이제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제 그 전에도 한번 풀어봤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풀 텐데 이걸 풀기 위해서는 속력과 거리 시간에 관한 단위 통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거리는 메타 그리고 시간은 분으로 해야죠. 그렇다면 속력은 메타 퍼 분이겠죠. 그지? 미니치입니다. 속력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식적으로 푸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어떻게 풀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게 바로 A와 B의 500m 걷는 동안 300m를 걷기 때문에 A의 속력을 이거를 5x로 한다면 B의 속력은 3x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속력의 비가 그지 5대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시간 동안에 이 걷는 거리는 바로 속력의 비랑 똑같습니다. 요거 이해되죠? 아마 이렇게 대부분 풀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서로 마주보고 가기 때문에 그때 전체 속력은 마주보기 때문에 그것이 8x가 되는 거예요. 8x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거리는 뭐죠? 거리는 바로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러니까 속력은 이것이 8x고 곱하기 시간은 30분 동안 간 거잖아. 요게 이제 3000m라는 거죠. 3000m. 이렇게 풀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게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시간으로 2분의 1 시간으로 한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단위를 통을 시켰다면 계속 그걸 똑같은 식으로 밀어붙였어야 돼. 그럼 여기서 30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100이 되는 거죠. 100. 30이 약분되니까. 자, 그럼 우리가 x를 구하면, 자, x는 구했듯이, 그지? x는 이것은 8분의 100이고, 나눠 떨어지지도 않아. 했더니 이것이 12.5가 됩니다. 12.5. 속력은 이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B의 속력이 이거죠. 여기다 이걸 곱하는 겁니다. B의 속력은. 그러니까 B의 속력은 이거기 때문에 이 속력은 메타 퍼 미니트잖아. 그래서 B의 속력을 구하면 바로 3 곱하기 10.5가 되는 거고, 속력은 1분 동안에 간 거리죠. 그러니까 2분 동안 거리는 곱하기 2를 하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 곱하면 이것이 25고 3을 곱하면 75가 되죠. 75. 그래서 답은 15가 됩니다. 자, 이 정도는 뭐지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잘 푸는 거죠. 못 푸는 게 아닙니다. 잘 풀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교재는 이렇게 풀이가 나와 있을 겁니다. 풀이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비례식을 이용한다 했죠. 자, 비례식을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한번 다시 해봅시다. 자, 비례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죠. 이게 이제 전체 길이가 이게 3000m잖아요. 3000m. 3000m. 근데 500m 걷는 동안 300m 걷죠. 그러니까 얘가 이 전체를 30분 동안에 그것이 5대 3으로 걸었다는 거죠. 5대 3으로 걸었죠. 그러면 B가 걸은 거리는 얼마 되냐? 그것은 3000 곱하기 8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죠? 3000 곱하기 8분의 3. 이것이 바로 이것이 30분 동안 걸은 거리예요. 그렇다면 2분 동안 거리는 뭐냐? 2분 동안 거리는 이것에 바로 30분의 2죠. 이거 이해 갑니까? 자, 30분 동안 거리에 3분의 3, 이걸 1분 동안 걸은 거리는 이걸 30으로 나눠야 되는 거고, 거기다 2분 동안 거리를 구하니까 2를 곱해주면 되죠. 이게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보다 굉장히 중간의 방법은 뭐 속력이고 뭐고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면 30이 약분되니까 이것이 100이 되는 거죠. 100. 그래서 2가 약분되면 이것이 4가 되는 거고, 4가 약분된 것이 25. 25보다 3을 곱하면 75. 자, 그래서 이제 비례식으로 간다면 이것은 아까보다 시간도 그렇고 정확성도 그렇고 뭐 이건 1분도 안 걸리는 문제인데 여러분 아마 일반적으로 한 3, 4분 걸리는 문제로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나왔던 정상적으로 풀이하는 것보다 이렇게 쉽게 풀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유사 문제를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해 나가면서 실제 문제도 해보고 유사 문제도 풀어보면서 여러분과 바로 이제 30강 이상으로 요거 유형 능력별 문제를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OT는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 이제 정상적으로 제 1강이 들어갑니다. 이번 강이 아니라 바로 이제 OT예요. 물론 이제 OT 중에서 1번 문제를 본 거죠. 1번 문제를 다른 시간에서 다음 시간에도 제시하겠지만 실제 문제는 2번부터 풀이할 겁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되셨습니다.